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서는 아이조톱 회사의 오존 플러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용하는 오존은 버전 6번째 버전이고요. 그리고 어드밴스드 버전이 아닌 일반 버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존의 경우 두 가지의 사용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용하는 호스트 DAW, 즉 쿠이베이스, 프로툴스, 로직 같은 호스트 DAW가 없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스탠드 얼론 버전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여러 개의 트랙을 로딩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스터링에서 가장 필요한 오디오 트림 기능, 그리고 페이드 인, 그리고 페이드 아웃을 모두 지원하고, 페이드 인과 아웃의 경우 로그, 그리고 리니어, 코사인, 이퀄 파워 등 여러 가지 그 페이드의 그런 모습을 정할 수도 있고요. 자체적으로 오존이 지원하는 플러긴들 이외에도 이렇게 UAD나 다른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third party 제3회사의 그런 로딩을 해서 설정을 하신 듯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번 강좌에서는 여러 가지 마스터링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어서 이렇게 스탠다드 어론 버전이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고 제가 사용하는 프로툴스에서 더 자세히 오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는 프로툴스 세션에서 마스터링 세션을 이렇게 준비해 놓았고요. 일반적으로 오존을 스테레오 믹스를 할 때 스테레오 마스터에 걸 수도 있지만 마스터링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스테레오 트랙으로 준비했습니다. 위 트랙과 아이 트랙은 또 동일한 사운드의 트랙이고요. 이렇게 제가 항상 마스터링을 할 때는 before master, after master라는 트랙을 만들어 놓고 비교를 하면서 마스터링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프로세싱이 과연 내가 마스터링을 하고 있는 음원에 좋은 것을 하고 있는가, 혹은 오히려 오리지널의 믹스를 망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두 개 만드는 것이 좋고요. 두 개 만들었을 때 항상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제가 만약에 애프터 마스터링을 하고자 하는 트랙에 이렇게 간단하게 맥시마이저를 리미터를 걸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비포 마스터와 애프터 마스터를 비교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애프터 마스터가 좋게 들려요, 비포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연히 제가 맥시마이저를 걸었기 때문에 이 애프터 마스터의 트랙이 소리가 비포보다 커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크게 들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레벨 매칭을 항상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레벨 매칭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위에 트랙과 아래 트랙의 볼륨을 비교해서 아래 트랙의 볼륨을 좀 낮추는 것이죠. 맞죠? 그리고 나서 비교를 해볼게요. 이제는 좀 비슷한 레벨이 됐기 때문에 정직한 비교가 가능하고요. 오존의 경우에 이렇게 threshold를 마이너스 2.4dB로 낮췄으면은 이렇게 실링을, 즉 아웃풋 레벨을 마이너스 2.4dB로 같이 맞춰주게 되면은 우리가 레벨 매칭을 했을 때 이렇게 지금 리미터의 효과는 들리고 있지만 레벨이 더 커서 우리가 마스터링 한 것이 더 좋게 들리는 그런 착각은 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오존 6 같은 경우는 그 전에는 제가 항상 이렇게 before after를 비교를 했었어야 돼요, 레벨 매칭을 위해서. 그런데 오존을 보시면 오른쪽에 귀 버튼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지금 리미터를 좀 더 과감하게 걸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트랙을 쳐볼게요. 지금 플러긴을 바이패스 해도 이 플러긴을 건 것과 걸지 않은 그 전에 음압이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한번 이 귀를 꺼볼게요. 그리고 나서 바이패스를 해볼게요. 소리가 줄죠?
자, 그래서 이 귀 버튼 같은 경우는 제가 이퀄라이저 그리고 다이나믹, 컴프레서, 그 맥시마이저 같은 여러 가지 프로세싱을 오전 안에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음압의 차이를 없애주는, 그래서 제가 플러긴을 바이패스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플러긴을 통해서 끌어올린 음압과 그 전의 음압이 똑같아서 간단하게 레벨 매칭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되게 좋은 다른 플러긴 중에 이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모존에서 가장 좋은 기능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렇게 호스트 DAW에서 비포 애프터를 만들 필요 없이 스탠드 어론 버전에서 따로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프로세싱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프로토 세션을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볼 플러긴은 이퀄라이저인데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아날라이저 뷰가 있고, 그리고 디테일한 밴드 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편한 뷰로 총 3개의 뷰를 사용해서 플러긴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제가 밴드에 하나를 켜서 이렇게 EQ잉 한다고 쳤을 때 저에게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아날로그 그리고 디지털이 있어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은 약간의 다른 EQ 커브를 가지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날로그는 미니멀 페이즈, 그리고 디지털은 리니어 페이즈가 가능하다는 그런 점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게 무엇인지 이제 알아볼게요. 제가 만약에 밴드를 하나 켜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래쪽에 이렇게 좀 마스터링을 하는데 여기가 너무 거슬려서 깎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 클릭을 하는데 EQ 옵션이 들어가시면은 Show Musical Note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래쪽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옥타브인지 알 수 있는 간단한 기능이고, 그리고 오전만에 Show Extra Curves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한번 켜볼게요. 그런 경우에 위에 보시면은 Phase Delay, Phase Response, 그리고 그룹 딜레이라는 세 가지의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제가 만약에 아날로그 플러긴 커브를 가지고 좀 높은 Q 값을 가지고 과감하게 커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 경우에 이퀄라이저라는 것은 완벽한 툴이 아니에요. 우리가 EQ를 사용한다는 것은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페이즈 딜레이, 그리고 페이즈 리스폰스, 그룹 딜레이, 여러 가지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한 커팅을 하면 할수록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이 보여져요.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악의 위상을 건드리는 그런 작업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스터링 하다가 만약에 이쯤에 원하지 않는 그런 소리가 있다. 그래서 과감하게 가지고 있는 Q 값을 제일 많이 주고 확 깎고 싶다. 그런 경우 거기만 깎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음원의 위상에 이런 시프트가 일어난다는 것,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그렇지만 마스터링에서 이런 과감한 커팅을 하면 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해야 되는 경우, 위상의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싶을 때는 아래쪽에 디지털로 가셔서 페이즈를, 아까 같은 경우 지금 100으로 해놓으면 아까랑 비슷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지만 페이즈를 0으로 놨을 때 리니어 페이즈 EQ 모드가 돼요. 즉 이런 페이즈 딜레이나 페이즈 리스폰스, 그리고 그룹 딜레이를 없애주는 그런 모든 페이즈에 영향을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리니어 페이즈 모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제가 서지컬 모드로 들어간 경우 EQ 필터가 더 가파르게 되죠. 스티프하다고 하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페이즈를 우리가 리니어 페이즈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리니어 페이즈를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는 거. 자, 그런데 이렇게 생기는 우리가 페이즈 그룹 딜레이나 페이즈 딜레이, 페이즈 리스폰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아날로그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 EQ를 사용하면 무조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면은 굉장히 음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것들을 제가 보여드렸다고 그럼 무조건 리니어 페이즈가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스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 이렇게 간단한 아날로그 필터, 여러 가지 빈티지, 그리고 백센달, 레조넌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아날로그 필터의 커브를 이용하셔서 부스트와 약간 커팅을 할 수도 있겠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약간 수술을 하는 그런 흔히 우리의 얘기하는 수술용 EQ를 사용하시는 경우 서지컬 모드로 들어가셔서 좀 더 높은 Q 값을, 그 가파른 Q 값을 원하신 다음에
리니어 페이지를 사용하셔서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커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오존의 경우 EQ 세팅에서 아날로그 디지털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유니크한 커브들, 또한 제가 만약에 벨 EQ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한 피크, 그리고 밴드 쉘프, 그리고 API EQ, 콘솔 EQ로 유명한 프로포셔널 Q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다른 이런 커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원하시는 부스팅 하거나 커팅을 했을 때 다른 커브를 사용하셔서 어떤 것이 나의 음악에 더 어울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같은 경우 스테레오 모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MS를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음악을 미드 그리고 사이드의 정보만 EQ잉을 할 수도 있고 들어볼 수도 있어요. 지금 미드의 경우 오른쪽에 미드라고 나오죠. 제가 만약 음악을 한번 들어볼게요. 그런 다음에 솔로 버튼을 하게 되면 미드에 있는 정보만, 사이드 같은 경우는 솔로 하면 사이드에 있는 정보만 들을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기타 파트와 그리고 여러 가지 기타 딜레이가 들리시죠? 그 지금 같은 경우 가운데에 이렇게 링킹이 돼 있어가지고 제가 미드에 EQ를 하든 사이드에 EQ를 하든 양쪽에 동시에 그렇게 프로세싱이 가해지는데요. 제가 만약에 링킹을 끄게 되면은 제가 미드에 부스트를 하면은 사이드에는 아까 제가 남겨놓은 것처럼 커팅이 돼 있죠. 그렇게 미드와 사이드를 따로 우리가 프로세싱 할 수도 있고요. 그걸 LR 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경우 왼쪽에 부스트를 하고 오른쪽에는 커팅을 하면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을 따로 이렇게 정보를 프로세싱 할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솔로에서 들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테레오 세팅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본적인 오존의 마스터링을 셋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포 애프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점, 볼륨 매칭할 수 있는 점, 그리고 리미터를 사용해서 볼륨 매칭하는 점, 그리고 오존의 경우 오른쪽에 귀 버튼을 사용해서 볼륨 매칭할 수 있는 점, 이런 것들 알아보고 또 EQ의 자세한 사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이제 컴프레서, 익사이터, 스테레오 이미저 등 다른 모듈들에 대해서도 더욱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